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첫 번째 강의 잘 보고 그리고 복습까지 하셨나요?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영상이 30분 정도일 텐데 내가 실습한 거는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익숙해지면은 해결될 문제니까요. 내가 첫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걱정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익숙해지면 빨라지고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나한테 당연하게 작용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놔야겠죠. 마치 한국어를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영어를 자주 반복해서 했겠죠. 파이썬을 배운다라는 것은요,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과 사실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만큼, 연습한 만큼 실력이 오르실 거예요. 강의 순서는 저번과 동일합니다. 학습 목표, 그 다음에 개념 잡고 라이브 코딩을 한 다음에 강의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을 알아볼 겁니다. 숫자형, 글자형,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네,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것들만 알아도 저는 충분히 개발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 외의 데이터를 쓴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만 알아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룰 거고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정확하게 뭔지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각자의 타입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글자형은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는요, 정수, 3, 마이너스 3 같은 거는 정수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인티저, 줄여서 인트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형은요, 플로팅 데이터 또는 플롯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타입 함수도 오늘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형 타입에는 총 3개가 있는데요. 컴플렉스는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이나 공학 쪽에서 복소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또는 허수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컴플렉스는 보통 개발에서는 쓰지 않는 단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트랑 플루팅형 데이터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 방법은 저번에도 해봤지만 숫자 3 또는 3.14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옆에 함수라고도 나와 있네요. 이것은 우리가 라이브 코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숫자 3을 플로팅형으로 또는 플로팅형 데이터를 인티저형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라이브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타입 데이터, 이것을 사실 글자 타입이라고는 안 해요. 문자열 데이터, 스트링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str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생성 방법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따옴표로 만든다. 그 다음에 함수로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라이브 코딩 때 할 거고요. 이 문자열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사실 문자가 여러 개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어요. 그냥 한 글자 한 글자가 연속으로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근데 컴퓨터는 이것을 쪼개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글자는 뭐다, 두 번째 글자는 뭐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글자는 이라고 하는 게 인덱스, 즉 자리 번호고요. 밸류, 첫 번째 글자는 s야. 스펜서라고 하면 s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밸류, 값이라고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거에서 틀린 게 있습니다. 컴퓨터는요, 1부터 세지 않고 0부터 셉니다. 그래서 0번째 글자는 S, 첫 번째 글자는 P, 두 번째 글자는 E, 스펜서라고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컴퓨터는 저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인덱스랑 밸류 형태는 문자열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형태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말 많이 쓸 리스트 타입이 그렇습니다. 리스트는요, 이렇게 대괄호를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해둘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여러 개를 막 넣어둘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해서요. 저는 지금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코드를 보면은 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코드 이거 한 방으로 보는 게 더 익숙한데, 쉽게 이해가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이브 코딩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식이구나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라이브 코딩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개념 잡기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리스트 타입과 유사한 형태로 튜플이 있는데요. 튜플은 구조는 리스트랑 완전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은데 왜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리스트는요, 저장한 것들,
내가 담아놓은 데이터를요, 변경하거나 이 리스트 크기를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렸다 줄였다가 할 수 있는 마치 쇼핑몰의 장바구니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한 개 담을 수도 있고, 세 개 담을 수도 있고, 다섯 개 담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거 물건 필요 없는데 하면은 삭제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구조는 리스트라고 보면은 튜플은 한 번 처음에 만들어지면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는 고정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상황 자체는 라이브 코딩을 할 때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셋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친구는 좀 특이합니다. 인덱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것을 셋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한국말로는 집합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집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사실 수학을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복이 없어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1, 1, 2, 2, 3, 3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즉 중복된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셋은요, 1, 1, 2, 2, 3, 3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겠다라고 생성을 해놔도 결론적으로 1, 2, 3만 남습니다. 중복 데이터를 싸그리 없애버려요. 이 셋 데이터 타입이 자주 쓸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 상황에서 꽤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는 자주 쓰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모르면은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라서 넣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 중에서 제일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생활이랑 여러분들이 개발을 점점 더 많이 할수록 딕셔너리를 정말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왜냐? 이미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안 쓰고 싶어도 이미 많은 개발자들, 개발 문서들이 딕셔너리 구조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다른 언어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딕셔너리가 다른 언어에서 쓰는 형태를 가져온 거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 구조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완벽히 아신다면 나중에 개발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고,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인덱스 대신에 키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아까 인덱스 설명할 때 0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이런 식으로 0, 1, 2, 3, 4 숫자로 지정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순서가 있으니까. 즉 인덱스라고 하는 값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부여되는 값이에요. 그런데 딕셔너리에서는 이 인덱스를 쓰지 않고 키를 사용합니다. 직접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 입력을 해 놓을 수 있어요. 이것을 비유하자면은 마치 저희 뭐 가입 신청서를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은 뭐다. 나이는 몇이고 직업은 뭐다. 주소는 뭐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자리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이 말로만 들어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라이브 코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라이브 코딩 시간이고요. day02라고 하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 안에다가 01 type.py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볼 거는 타입 함수를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타입 함수는요,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타입 이렇게 하고 숫자 3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클래스 int라고 나오고 있죠. 앞에 나오는 클래스는 설계도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또는 출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 코드를 복사해서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죠. Alt Shift 키를 누르고 화살표 아래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Ctrl C, Ctrl V 하셔도 됩니다. 저는 Alt Shift를 할 거고요. 맥은 옵션 Shift겠죠? 이렇게 하고 3.14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개념 잡기에서 나왔던 플로팅 넘버 데이터 타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엄청 큰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보죠. 뭔가 달라질까요? 라고 생각해서 실행을 해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글자를 넣어보죠. 문자 열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야겠죠? 그래서 안녕, 그 다음에 다른 것은 큰 따옴표로 이렇게 해서 좀 길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라고 하고 이것들을 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int, 플로팅, 플로팅, 스트링, 스트링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타입 함수의 사용 방법은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숫자 데이터 number type.py 숫자형 데이터 타입은 3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int형, 플레임은 인티저고요. 플로팅형, 컴플렉스. 그런데 복소수형은 쓰지 않는다 라고 알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간단한 것부터 해보도록 하죠. 우리 나이 7살로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나이는 타입은 타입 이렇게 해서 변수의 값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타입은 뭔지 확인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숫자 7은 인트형 데이터 타입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소수형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소수형 88.8세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실행을 해보죠. 88.8은 플로팅형이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좀 88.8 이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변수명을 좀 바꿔주고 싶은데 이때 팁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번에 배웠던 멀티 커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우셔도 되는데요. 이거 말고 컨트롤 D 또는 커맨드 D로 같은 변수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D를 시작할 시점부터 한번 눌러주시면 드래그가 됐죠. 또 한번 눌러주시면 또 드래그가 되고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또 드래그가 됩니다. 이때 여기 변수를 스코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멀티 커서가 자동으로 생겨지면서 한 번에 바뀌었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했으면 위에 것까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주의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바꾸고 싶을지 카운터 하시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봐서 제대로 실행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컴플렉스 타입도 한번 만들어 보기는 하겠습니다. 극좌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여러분들 극좌표가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폴라 코디네이트 해서 이런 식으로 1 2j 네, 좀 특이하죠? 네, 복소수 표현할 때 j로 표현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어쓰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것은 컴플렉스 타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함수로도 생성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함수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7살을 만들 거예요. 7. 그 다음에 스코어 플로팅 88.8 아까랑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좌표는 컴플렉스 타입으로 만들 건데 앞에 있는 숫자는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해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타입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나이도 확인을 해보고 스코어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타입 폴라 이거 다 치실 때 플레임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추천이 뜰 거예요. 이 추천 기능에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실행을 해보면은 네, 동일하게 형태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솔직히 이렇게 만들지 누가 이런 식으로 만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안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 왜 한 거냐? 사실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방금 위에 코드를 배운 거예요.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숫자 7.0이 있다라고 합시다. 나이를 7.0이라고 받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인트형으로 변환을 시켜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스코어 88점을 받았어. 그런데 나는 이 시스템에서 정수형으로 점수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소수형으로 저장을 하고 싶어.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극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라 코디네이트를 컴플렉스로 변환을 할 건데 숫자 7을 변환을 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바로 넣으면 사실 이거랑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정 변수값 여기에는 지금 숫자 7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컴플렉스 타입으로 변환하면 어떻게 저장되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다음처럼 7, 88.0, 7 플러스 0j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맞게끔 변환이 되어 있죠. 88은 88.0으로 7.0은 0이 없어졌죠. 지금은 숫자끼리 변환을 했다면은 글자에서 숫자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배울 사용자 입력 함수를 통해서 7을 입력받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문자열 7을 입력받게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것을 숫자로 인식시키고 싶어 라고 하면은 int 함수를 통해서 문자열 타입을 숫자 타입으로 인티저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글자형 데이터 타입인데 문자열 데이터 타입인데 인티저형 int형으로 바꿔주는 코드를 만들 수 있다. 네. 다만 이때는 이거는 안 됩니다. int 7.0 아까는 이게 됐잖아요. 소수형에서 int형으로. 근데 지금 두 번 꼬인 거죠. 소수형으로 표현한 문자열이 있네요. 이때 실행을 하면은 재밌게도 밸류 에러라고 뜹니다. 분명히 우리 사람으로 봤을 때는 될 것 같은데 네, 아쉽게 안 되고 있네요. 이 밸류 에러, 값이 에러다. 즉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값이 잘못됐다. 근데 문자열인 거는 동일하잖아요. 즉 타입은 문제가 없었어. 단지 값만 잘못됐어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0진수를 넣어달라 라고 표현을 한 거죠. 비슷한 예시로 다음처럼도 할 수 있겠죠. 플로팅 88 이렇게 하고 프린트 스코어랑 타입 스코어 여기 정수인데요. 하지만 됩니다. 에러가 떴는데 지금 26번째 줄이 주석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주석 처리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네, 잘 나옵니다. 88은 사실 소수형으로도 변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큰 범위라서 이 정수를 입력했어도 네, 소수형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즉 이것도 당연히 되겠죠. 소수형으로 처음부터 입력해 주는 거. 자, 그러면은 이번엔 문자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데이터 타입은 글자 타입이 아니라 스트링, 문자열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연습 삼아 몇 가지 적어보자면 스펜서다. 그 다음에 사용 언어는 파이썬이다. 그 다음에 프로파일 커멘트, 뭔가 인사말 같은 거를 적었다라고 치죠. 이때 여러 줄로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보신 거예요. 이 세 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센서입니다. 저는 파이썬에 관심이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옴표 3개 쓰는 거 저번에 봤죠? 어디서 봤냐면 코멘트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줄을 적거나 여기서 복선 회수가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러 줄 따옴표를 적어서 사용을 했던 거는 사실은 뭐다? 문자열을 만들었던 거다. 그런데 주석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저장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줬다가 삭제가 되잖아요. 일회성으로 증발되기 때문에 주석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는 여러 줄을 만들 때 쓰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타입들을 확인을 해보죠. 좀 옆 코드를 좀 빌려올게요. 해가지고 여기 부분은 name, 그 다음에 두 개를 복사를 해서 하나는 랭이었죠. 그 다음에 프로파일 커멘트. 네, 프로파일 커멘트? 프로필 커멘트? 네, 상관없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줄은 여기 부분입니다. 스펜서의 타입은 스트링. 10번째 줄은 여기죠. 파이썬의 타입은 스트링. 안녕하세요. 여기 부분은 11번째 줄의 실행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함수로 변환을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죠. 이때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예시가 생년월일 관리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태어난 날짜와
연도를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각각의 데이터는 숫자형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글자형으로 바꾸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코드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발을 배우다 보면요. 숫자 데이터로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미 숫자로 데이터가 변환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경우에 만약에 생년월일로 데이터를 합치고 싶다라고 해서 연도랑 태어난 날이랑 합치면은 2002년 12월 25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기대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몇이 나오죠? 3227. 네, 숫자 더하기니까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것들을 해결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으로 변환을 시키는 거죠. 다음처럼요. 이렇게 하면은 2002년 12월 25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숫자를 바로 입력했는데 기존 변수를 사용해서 다음처럼도 할 수 있겠죠. 2002라고 저장되어 있는 것을 스트링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저장해라. 이런 코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도 동일하게 2002년 12월 25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당연히 데이터 타입은 이것은 문자열이 되겠죠. 이 문자열에서는 인덱스랑 밸류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특정 부분만 추출을 하거나 특정 범위를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단한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파이썬 hello 뭐 IC 뱅큐니까 IC 뱅큐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느낌표까지. 지금 이게 글자를 세워보시면은 27자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특정 자리만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요. 대괄호 하고 그 자리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바로 데이터가 증발되니까 프린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이거는 좀 지워주고 실행을 해보면은 네, H 컴퓨터는 0부터 숫자를 센다라고 했죠. 그래서 0번째 자리, 1번째 자리, 2번째 자리가 되겠죠. 숫자 1로 바꿔서 실행을 하면은 H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맨 끝에 있는 숫자를 확인하려면은 26이 돼야 되겠죠. 네, 느낌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음수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은 느낌표가 2개 나왔네요. 즉, 마이너스 1 하니까 0번 자리에서 거꾸로 한번 가게 되니까 마치 시계에서 역으로 돈 것처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은 Q가 나오겠죠. 그래서 양수로도 접근 가능하고 음수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씩 접근하는 방법을요. 인덱싱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 글자씩 가져왔는데 그러면은 범위로 가져올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슬라이스를 이용한 슬라이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을 그대로 하나 좀 갖고 올게요. 쉽습니다. 아까 0부터 어디 자리까지 자를 것이다. 가운데 콜론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0에서 1번째까지 자른다 라고 하니까 0번, 1번 잘린 거죠. 그래서 H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좀 더 범위를 늘려보죠. 2까지 자른다. 0번, 1번, 2번 이렇게 잘렸습니다. H2 좀 다르게 잘라보죠. 2에서 5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LLO 자 0번, 1번, 2번 여기부터죠. 그 다음에 5번 자리까지 이렇게 잘렸습니다. 자리 번호니까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띄어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5번까지 포함이 아니라요. 5번 이전까지 잘라냅니다. 이게 왜 그럴까?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형태는요.
정확하게 0번짜리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비껴 있어요. 지금은 리스트의 그림 형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리 번호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이 자리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특정 데이터의 첫 번째 위치, 시작 지점을 가리키는 게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의 앞자리가 사실은 인덱스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코드로 한번 보죠. 그러니까 0번에서 읽어왔으니까 H가 나온 거예요, 여기는. 1번에서 데이터를 읽어왔으니까 2가 나왔던 거예요. 여기는 2에서 0, 1, 2자리죠. 3, 4, 5번을 잘랐으니까 LL5가 나온 겁니다. 슬라이스 할 때 굉장히 많이 실수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인덱스 기준으로 자른다. 정확하게 인덱스랑 밸류랑 위치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작점을 표현하는 게 인덱스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약간 퀴즈식으로 좀 일시정지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hello ICBenQ라고 출력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숫자를 몇 입력을 해야 될까요? 일시정지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셨나요? 한번 해보죠.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앞에는 14일 것 같네요. 자,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네, 27입니다.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hello ICBenQ처럼 나오죠. 사실 인덱스로 27을 접근하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에러가 날 겁니다. 범위를 넘어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왜냐? 27자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면은 없어요, 데이터가. 이 따옴표는 문자열의 끝을 표현하기 위한 거지 데이터가 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스 할 때는 27이 되는데 인덱스, 즉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갖고 오세요라고 하는 문법에서는 에러가 뜨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인덱스 에러가 뜹니다. 근데 이 경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끝부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안 넣고 실행해도 동일 결과가 나옵니다. 뒤에 숫자 세기 귀찮아. 그냥 끝까지 해. 라고 하면은 그냥 뺀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부분도 생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퀴즈를 이런 식으로 내볼게요. 일시정지하고 한번 풀어볼까요? 하셨나요? 그러면은 다음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옮긴 거는 Alt키 또는 옵션키 누르면서 방향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할 거니까 0번 인덱스, 그 다음에 끝 숫자가 어디냐면요. 13입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헬로 파이썬까지는 잘 나옵니다. 그러면은 0도 이거 생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파이썬이 잘 구현이 되어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자면은 스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다음처럼 만들어 볼게요. 소문자, 숫자, 대문자, 소문자, 숫자, 대문자, 숫자. 네, 어려운데 이것을 한번 스텝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12번째까지 출력을 할 건데 3칸씩 띄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0번 읽어왔죠? 그러면 이제 3칸을 건너뛸 겁니다. 하나, 둘, 셋, D가 나오죠? 그러면 다시 하나, 둘, 셋, C 건너뛰어서 하나, 둘, 셋, D. 그 다음에 3번 건너뛰어야 되는데 범위 바뀌니까 이제 무시가 됩니다. 즉 A, B, C, D만 나오게 됐고 시작점을 바꿔준다라면은 다음처럼 1에서 시작되고 A에서 시작되고가 되는 것이죠. 이때 여기 부분 생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략 가능합니다. 끝까지 할 거니까 네, 똑같이 실행이 되고 12들은 전부 다 생략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리스트 타입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유저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대괄호를 먼저 만들 겁니다. 첫 번째로는 스펜서라는 이름을 넣어줄 거고 두 번째로는 나이, 세 번째로는 키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봉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름, 나이, 키, 연봉. 자, 그런데 제가 잘못 말한 게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는 0번, 1번, 2번, 3번으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저의 타입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죠. 다음처럼요. 실행을 해보면은 네, 스펜서 이렇게 대괄호로 나오고 있고 애 타입은 리스트다 라고 나오고 있죠. 이 리스트는요, 안에 있는 데이터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울 튜플, 딕셔너리, 뭐든 어떤 데이터든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냥 여러 개의 데이터를 쉽게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이랑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일단 인덱싱 가능해요. 프린트 유저의 0번 데이터를 출력을 하겠다. 펜서가 나오죠. 0번이 여기인 거니까. 네, 하나의 묶음인 거예요. 그리고 1번째 짜리 갖고 와지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도 됩니다. 그래서 연봉, 역으로 접근해가지고 갖고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슬라이싱도 됩니다. 프린트 유저에서 0번에서 두 번째 인덱스까지 데이터를 갖고 오겠다. 0번, 1번, 2번이니까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겠죠. 0, 1, 2니까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스펜서랑 나이까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도 당연히 되겠죠. 동일하게 나옵니다. 리스트에서 인덱싱은 정말 많이 쓰이시게 될 건데 왜냐면은 스트링에서는 인덱싱은 조회용밖에 안 됩니다. 즉 읽어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개념 잡기에서 리스트의 장점 뭐였죠? 데이터를 접근해서 수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유저 0. 이 데이터는 뭐죠? 스펜서라고 하는 데이터죠. 여기 부분요. 이 부분을 바꾸겠습니다. 즉 개명을 할 거예요. 뭘로? 디스펜서로.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유저를 확인을 해보면요. 디스펜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즉 리스트의 0번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값을 변경을 한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 사이에다가 좀 구현을 할게요. 연봉이 세 번째 자리 또는 마이너스 1, 맨 마지막 자리였죠. 여기서는 그냥 자연수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증가를 시킬 거예요. 현재 연봉에서 5,000원 정도를 더 증가시키겠습니다. 하면은 아까 10,000원이었는데 올라갔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굳이 여기 원본을 또 남길 필요 없이 다음처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증가량은 이런 식으로 해도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는데 del 명령어 우리가 첫날에 배웠었죠. 변수를 없앨 때 del을 썼는데 이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l을 쓰고 연봉 공개하는 거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연봉 정보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유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아까 18번째 줄까지는 15,000이라는 연봉 정보가 나오고 있었는데 22번째 줄에서는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도 형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트링에서 리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문자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그리고 이것을 리스트화 시켜보죠. 스트링을 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팅 스트링이랑 그리팅 리스트랑 실행을 해서 맨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은 출력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는 문자열 그대로 나오고 문자열을 리스트화했더니 각 문자열, 문자들이 분리돼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리스트도 스트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의 그 기대를 품고 이것을 그대로 스트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팅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기대를 품고 스트링으로 변환을 하겠다라고 해서 똑같은 원리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쉽게도 안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뭔가 이상하게 나오죠. 동일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각각의 타입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수가로 개수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팅 스트링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스트링으로 나오고 있고 표현은 똑같아 보이는데 우측은 리스트로 나오고 있죠. 즉 이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그냥 글자인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리스트 분리가 딱딱딱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리스트에서 스트링으로 바꾸는 뭐가 팁 없나요? 네, 있습니다. 다만 이 코드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스트링으로 만들려면 다음처럼 할 수 있습니다. greeting str 그 다음에 빈 문자를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join 그 다음에 우측에 합칠 리스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greeting str을 출력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hello라는 단어가 뜨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네, 우측에서 왼쪽으로 지금 변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join이라고 하는 함수는 나중에 문자열 함수를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서 그러는구나 라는 것을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튜플을 할 건데요. 튜플은 사실 할 게 없습니다. 왜 할 게 없냐면요. 리스트에서 뭐만 바뀐 거냐면 대가로가 소가로로 바뀐 것 뿐입니다. 좀 지우고 할게요. 네, 튜플. 그러면 이게 왜 있는 거냐? 튜플은 인덱싱이랑 슬라이싱도 다 가능합니다. 그대로 출력을 해볼게요. 네, 다 잘 되죠. 에러 없이. 그리고 아까 리스트에서 했던 거랑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로밖에 차이가 없는데 개념 잡기 때 제가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생성 후에 수정이 불가합니다. 변경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고 고치면 안 되는 데이터들을 보통 표현을 합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는 색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빨간색을 지정을 하고 싶어요. 빨간색 색 표현을 할 때 RGB라고 하는 표기법을 씁니다. 어떤 게임에서 빨간색 모자에 사실 빨간색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새빨간 빨간색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레드햇 컬러는 255, 0, 0 RGB 값 255, 00으로 고정해 놓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와서 레드햇 컬러를 변경하고 싶은데 라고 해가지고 0번 값을 좀 줄이고 싶은데 254로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지원하지 않는다 not support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고정값을 해야 될 때 이렇게 튜플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 리스트보다 기능이 적은 대신에 데이터가 좀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튜플이 정말 많이 쓰입니다.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스트링을 튜플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튜플. 그래서 리스트 부분을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해서 튜플로 만든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튜플로 변환이 됐죠? 그리고 리스트랑 튜플로도 서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유저가 튜플이죠. 그래서 유저 리스트로 한번 변환을 해볼게요. 튜 리스트로 변환을 시키겠다. 그냥 유저를. 이 유저는 지금 튜플 값이니까요. 실행을 하면은 네,
문제없이 실행이 됐고, 반대로 유저 튜플도 새로 만들어 볼게요. 뭘로? 튜플 유저 리스트로 하면은 똑같이 에러는 안 뜨고, 프린트 유저 리스트랑 튜플을 확인을 해보면은 다음처럼 나오고 있죠. 네, 세 번째로는 셋 타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이 없는 데이터 관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넘버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1, 1, 1, 2, 2, 2, 3, 3, 3. 그 다음에 넘버 셋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 1, 2, 2, 2, 3, 3, 3. 프린트 넘버 리스트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거고, 넘버 셋인데, 네, 오타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네, 왼쪽 리스트는 전부 다 나오는데 셋은 네, 전부 다 사라졌죠. 중복 데이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리스트, 튜플, 문자열을 셋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장바구니 리스트를 애플, 뭐 사과도 있고, 뭐 바나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과가 있고, 코코넛도 있고, 그러고 또 바나나가 있고, 이렇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은 아이템이 5개가 있는데 나는 종류만 알고 싶어. 이럴 때는 셋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스켓 리스트 한 다음에 프린트 바스켓 셋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아, 바나나랑 코코넛랑 사과가 있는 거구나. 대신 순서가 좀 섞였죠. 셋은 인덱스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덱싱도 불가하고요. 대신에 순서가 섞여 있지만은 종류는 알 수 있겠죠. 비슷하게 문자열도 가능하겠죠. 이때는 그냥 바로 한번 이렇게 셋을 바로 변형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랑 C랑 B로만 이루어져 있구나. 순서는 섞여 있네요. 마지막으로 딕셔너리. 네, 제일 어려운 친구가 나왔는데 이것은 리스트랑 좀 비교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데이터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이걸로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주석으로 적은 거잖아요. 그럼 다 적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0개 또는 1000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적을 수 없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많이 적어요? 아니요, 적어요. 요즘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잖아요. 개발자들이 이용하라고 배포한 서비스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간단하게 담겨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혼자서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딕셔너리 형태를 많이 씁니다. 네임은 스펜서다. 그리고 컴마로 해주고 나이는 7살이다. 키는 202점이다. 연봉은 10,000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길어지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스펜서는 이름이다. 나이는 7살이고 202.2는 키의 정보다.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이것의 타입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딕트형 타입이라고 나옵니다. 딕셔너리를 줄여서 딕트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좀 보기가 안 좋겠죠. 이것을 다음처럼 보기 좋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트도 다음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통 여기 마지막 중괄호는 이렇게 닫아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이래도 에러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인덱싱 대신에 키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린트 유저 딕트 하고 대괄호로 접근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인덱스 숫자가 아니라 키 숫자를 다음처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키잉을 통해서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봉을 아까처럼 해볼까요? 연봉을 인상시키겠다. 얼마? 5,000원. 그래서 프린트 유저 딕트를 확인을 해보면은 네, 15,000원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삭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나 연봉 정보 삭제하고 싶어 라고 해서 다음처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프린트 유저 딕트를 확인을 해보면은 네, 연봉 정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코딩 때 정말 많은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1에서 10의 강의 중에서 가장 플레이 타임이 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빠르게 강의 요약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 그리고 타입 변환 이것들을 배워봤어요. 타입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 int, floating, complex, string, list, tuple, set, dict 형 데이터, 딕셔너리 데이터.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가 좀 자주 쓰는 것들을 형광색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복습을 하실 때는 제가 표시한 것들만 복습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데이터 타입을 배우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리스트랑 튜플은 인덱스랑 밸류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고 딕셔너리는 키랑 밸류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고 셋은 없었죠. 네, 밸류만 있었습니다. 오늘 배웠던 데이터 타입 그리고 그 타입의 특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일 때 쓰는 게 좋을까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데이터 타입을 정복하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 요약을 마쳤고요. 저도 고생을 했겠지만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았습니다.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강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